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바보라고 계속 매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건강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 투자까지도 고려하면서 내 투자는 그런 성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중간 점검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 좀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급등으로 대략 100만, 1000만, 6억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6억 달러면 대충 한 8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비난받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물론 이제 과거 한 4년 전 때도 야 그딴 걸 왜 사냐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았고 주주총회에서도 뭐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가지고 그렇게 또 흘러갔던 추이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셀러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실행을 옮겼죠. 근데 코인당 평균 매입 비용도 대략 3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점일 때도 사고 저점일 때도 사고 횡보할 때도 샀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모았다라는 게 지금 팩트인 거죠. 그리고 지금의 재평가를 보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대세 상승장을 맞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도 뭐 제 지인들도 아마 엄청난 부자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지인에도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사고만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크 누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 누나의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또 이것도 상장이 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사이클 옥선으로 갑니다. 이 사이클이 주식에도 상장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때는 정말 좋은 누나야 하지만 이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쁜 누나가 되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저 아크 인베스트 ETF는 또 한 번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GBTC 프리미엄이 계속 좁혀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BTC 부분을 또 면밀히 보게 되면 우회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인베스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계속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척도를 또 본다고 하면 이번 형태가 아니고 또 모건 스탠리도 중간에 또 많이 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도 또 매도도 일부 하기도 했지만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믿음의 확고한 성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재평가가 되겠지만 여전히 아크 인베스트 누나도 평단 부분에 매수 타점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평단가가 상당히 낮아졌고요. 많이 모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이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세게 올라간다고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또 수익을 그리고 명예를 같이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제 고인물 형들은 분명히 야, 나 지금 돈 없어. 이미 많이 잃어서 돈 나올 때가 별로 없단 말이야. 라고 해서 돈 나올 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이제 눈이 많이 가냐면 이런 쪽에 많이 갑니다. 코인 투자자 모집, 바보 찾기. 못 먹어도 30% 드신다라고 하시죠. 그런 정보 담으시면서 투자를 편하게 하세요, 회원이. 아니, 투자가 쉬웠으면 다 부자가 되고, 뭐, 저희 이웃집, 뭐, 앞집, 뒷집 다 부자가 되었겠죠. 이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 코인 투자만 하셨던 분들만 해도 이미
아실 만큼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부분 피해자가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이너스가 안 나는 투자 방식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대부분 금융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다 알고리즘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상품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나가 최근에 좀 상장이 됐는데 여기서도 미나가 미팅 중에 미나가 300% 간 거 보고 이건 숏이다 생각하고 숏을 쳤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숏 쳐서 많이 깨졌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건들지 않는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펀딩이 3%로 2차적으로 피해가 생겼고 본줄 왔었을 때 본줄 트였으면 욕심부리다가 손절이 됐다. 역추세 매매, 펀딩 및 거래량 터진 종목 절대 주의할 것. 그러면 숏을 왜 쳤냐? 바이비 4시간마다 4%, 8시간마다 펀딩비가 나갔고 10배 기준으로 4시간마다 40%, 8시간마다 30%가 빠졌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장된 것들은 왜 눈이 가냐면 여기서도 이제 콩고물 떨어지는 게 몇 개가 있을까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만큼 캔들이 변화폭이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생기고 또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움직였으니까 움직임의 차이를 먹으려고 했겠죠. 이 적은 돈을 크게 부풀려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것도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진정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인드 형태로 이 재능을 검증하는 부분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발생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답을 해주죠. 근데 이 시간에 있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둬 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딸리기 때문이죠. 이 비용이라는 게 딸리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 비용과 시간을 어느 정도만큼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로 내가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유튜브에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고 뭐 어떻게 보면 왜 안 뜰러나 뭐 이런 쪽만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의 일과만 본다라고 해도 그냥 클릭 몇 번이고 게임하고 비슷하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돈이고 조만간에 독촉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마인드를 딱 잡아두시고 하시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좀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통상 기간은 2년에서 최대 3년 이라고 생각하고 뭐 부자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좀 더 넓게 잡아가도 되지만 통상 이렇게 잡아두는 이유도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연습생 기간이 엔터 기간에서도 뭐 7년 잡지만 대부분 금융 부분은 반복 학습 그리고 추론 학습도 같이 교차를 하는데 이거 밥만 먹고 이렇게 돌렸을 때도 2, 3년 안에 수험생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엔터 연습생 기준은 7년이지만 수험생 기준으로 한 2, 3년 안에는 대부분 다 붙기 때문에 요 기간 안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재능이 약간 그 상위권 수익권만큼 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없다라는 걸 자기 객관화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면 몸소 한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 비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많이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한 2, 3천만 원 이상 잃어보면 아마 그때부터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가 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외환딜러나 뭐 트레이너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남의 돈 가지고 굴리시는 분들, 특히나 정상 직업군으로 되어져 있는 환차익 거래 형태로 막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에 있는 눈빛과 식습관이나 퇴근하고 하루에 있는 일과추이에 있는 다큐를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에서도 또 미나 상장되니까 1,000만 원 정도 잃었다라고 하지만 나의 욕심에 있는 정도가 요 정도까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있는 걸 누군가는 이걸 적절하게 내가 해먹는 형태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주는 대상을 여러분들 꼭 제일 담아라. 비싸다라고 하지 말고, 집도 비싼 집, 비싼 차는 좋아하시면서 명품도 좋아하는데, 주식과 요런 코인 쪽은 이상하게 싸게 접근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대부분 부자들이 좀 많이 들고 가는 걸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플, 아마존, 이런 알파벳, 요런 친구들은 거의 현금이 꽤 많죠.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얘네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자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의 100%는 안 가져가지만 일부는 가져가듯이, 여러분들도 이 코인 중에서 대장이 누굽니까? 왜 대장을 버려두고 왜 소대원 애들만 챙겨봐야 별로 이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지션 안에서도 이 비율 조정을 아직까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나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전략이 정말 부자와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냐 아니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부자는 시드가 많지 않냐, 나는 다른 형태로 해야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이 시점에서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약간 재능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추세매매 기법으로 시간과 동일시하게 비용을 약간씩 더 저렴하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붓는데 내 아래에서 사줄 만한 대상이 없으면 가격이 버티지 않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미넌스 추이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도미넌스 추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누구나 가지고 싶다라는 게 겉으로만 이거 좀 좋아요,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고, 알트코인은 잠시만 거쳐갈 뿐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도 싫다, 그래도 부정한다, 그럼 본인이 깨달은 시간과 비용을 또 가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난 2013년도 때 기준점까지 회귀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검증은 되어져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고 새내기 있는 알트코인에 누가 고래가 사줄 것이고, 누가 그런 변수를 감안하면서 누가 또 부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개입량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개인 마켓도 없잖아요. 그런 옛날에 그래도 2018에서 19년도 때 개인 마켓 거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좀 자리를 매겨보려고 했지만 그때 다 실패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좀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과 비용을 쓰긴 하되, 거기에서도 그 안에서도 내가 이 상위권 레벨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면 약간의 투자는 스킬을 좀 바꿀 필요성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도 돈이 없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시고 이 기회를 발판으로 또 한 단계 더 많이 나아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리플도 이제 쇠 이전에 또 찌라시가 몇 가지가 막 돌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또 장중 한 7% 넘게 올라갔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리플 분명히 한 번은 기회가 준다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즘 포지션 부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혜에 가까워지는 그 시점 이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주셨던 분들은 또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